어제 부산에선 3명이 새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반면 추가 확진 환자는 1명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율도 지난달 25일 2.7%에서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3명이 새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완치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퇴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퇴원이라는 건 완치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고 확진율은 0.84%입니다.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뒤 25일 2.7%로 정점을 찍었고 조금씩 진정되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하루 확진 환자 수도 지난달 24일 22명에서 이번 달 들어선 하루 2~3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때 하루 1,000명을 웃돌던 코로나19 검사자 숫자도 하루 6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온천교회나 이런 집단 발생처럼 폭발적으로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아주 끊이지 않고 조금씩 환자가 생길 거는 염두에 두고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던 사람들도 절반 이상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부산에서 전체 접촉자 3,014명 중 지금까지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1,580명, 아직 격리 중인 사람은 1,434명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요즘 약국이나 우체국을 방문해도 마스크를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는 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공적 물량 배분에 지자체는 빠져 있어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기장군 장안읍의 한 마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을 이장이 동네를 돌며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급합니다. 무료로 이리 줄까니 돈은 많이 줘도 못 산다고 지금 난리인데. 기장군은 특정 장소에서만 팔 수 있는 이른바 공적 마스크 대책이 나오기 전 민간과 마스크 105만 장 공급 계약을 맺고 전 국민에게 가구당 15장씩 배급 중입니다. 약국과 우체국 등에서 공적 물량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줄을 오래 서기 힘든 어르신 등 지역민들은 구매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외지에서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마스크를 사러 오셔서 차가 꽉 막혀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을 계획 중이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마스크 생산량 중 공적 물량을 80%로 확대 배분하기로 했지만 지자체 몫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20% 물량으로 민간과 공급 계약을 경쟁해야 하는 상황. 당장 연제군은 만 65살 이상과 어린이 등 5만 명에게 마스크 30만 장을 배분하려 했지만 물량 확보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안 돼서. 동래구, 금정구 등도 자체 비용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취약계층에게 무상 배급을 시행 검토 중이지만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중 배분치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20%는 요식업 운수업 등에 판매하도록 정부에서 통제할 것이고. 각 지자체들은 사재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자체 비용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정부에 내놨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부산의 한 학원에서만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로 어제 추가 확진을 받은 환자 1명은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부산 진구 모 학원에서 상담을 받았던 학부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지난달 20일 학원 상담을 받은 뒤 몸에 이상을 느껴 25일부터 자가격리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이 학원에서만 온천교회 신도이자 수습 직원인 36번 확진자가 처음 감염된 이후 원장과 고교 수강생 2명, 학부모까지 모두 5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공포 속에서 우리 연구진들은 밤낮을 잇고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효과 좋은 치료 물질 20여 가지를 찾아내서 다음 주 공개될 전망입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배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각종 약물을 넣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연구원만 출입이 가능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 연구진이 밤낮 없이 매달려 1,500여 가지 약물에 대한 검증을 끝냈습니다. 연구진은 약물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 물질을 찾고 있는데 다음 주쯤 20여 가지 물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기회 감염이나 이런 게 될까 봐 주의하고 평상시에 또 건강관리 같은 거 좀 유념하고. 연구진은 우선 코로나19의 3차원 결합 구조도를 개발하는 성과를 내놨습니다. 감염이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의 왕관 모양 돌기가 인체세포 표면의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는데 연구진은 사스 항체 2개와 메르스 항체 1개로 왕관 모양 돌기에 뚜껑을 씌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연구진이 살펴볼 수 있는 생물학 분야 디지털 저장소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항체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유효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동물 실험에 필요한 유전자 형질 전환취가 생산되는 대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미래통합당의 PK지역 공천 결과를 머릿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이 통합당은 PK지역구 40곳 중 31곳에 대한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는데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양산을 공천해서 탈락하고 이현주 의원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한 남구을에 배치돼 총선 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당내 분위기 함께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대 실습생 사망 사건 관련 속보입니다. 부산해경이 오는 9일 사건 수사를 위해 선샤인호 선장 등 선박 관계자 3명을 국내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가혹행위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출장 나흘 만에 20대 청년이 죽음에 이른 원인과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유족들의 목소리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10% 캐시백 혜택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또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임대인의 재산세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부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건물주는 부산에서 347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패턴에 관한 소식인데요. 외식 대신 집밥이 일상화되면서 식재료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늘었다고 합니다. 또 돼지고기 값이 한 달 새 약 25% 오르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던 양돈 농가는 마음고생을 다소 덜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채소류 가격이 인상됐고 장보기에 부담을 느낀다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3도를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좋은 데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한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맑은 하늘에 공기질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전국의 하늘이 내내 맑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덜하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며 여전히 춥습니다. 내륙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낮 기온은 부산이 13도, 양산과 울산이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 뒤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역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당선된 여성 의원은 단 한 명뿐입니다.
부산이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몇 명의 여성이 공천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 여성단체들이 이번 총선 여성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야 정당이 약속한 30% 지역구 공천 의무화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정치와 경제 영역 두 축에서 여성 대표성이 심각할 정도로 낮을 때 우리에게 좌우가 어디 있으며 세대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 된 부산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60명의 후보자 중 4명만이 여성이었고 결과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부산 민주당은 18개 지역구에서 배재정, 강윤경, 최지은 3명의 여성 후보가 확정됐고 나머지 중영도와 금정구 경선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 공천율은 20%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도 부산 전체 57명 예비후보자 가운데 11%인 6명만이 여성입니다. 공천이 확정된 이현주, 김미애 후보 외에 나머지 6명 중 몇 명이나 공천 관문을 뚫고 본선까지 갈지 미지수입니다. 또 같은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도 여야 모두 여성 후보는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30%는 넘어야 그 조직에 해당 그룹의 목소리가 살아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 숫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30%를 그냥 권고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부산의 여성 의원 비율이 유독 낮은 이유를 두고 될 만한 곳은 여성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지역의 보수적 성향 때문이란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선 부산 여성계 스스로 여성 정치인을 길러낼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100여 곳에서 300여 명의 학생이 긴급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부산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가량인 112개 학교가 학부모들의 긴급 돌봄 요청을 받아 돌봄교실 문을 열었고 학생 34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어제 긴급 돌봄교실이 마련된 사상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무상급식 제공 등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은 3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1천 명과 비교해 80%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총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국 노선은 지난해 2월 10만 1,000명에서 지난달 12,000명으로 승객이 무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공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13개국 42개 노선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9개 나라 21개 노선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상이 허용도 회장과 임원진 등은 어제 에어부산 본사를 찾아 에어부산의 최근 위기 상황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이 자리에서 에어부산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금호그룹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분류돼 정책자금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대부분 노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월 250억 원에 달하는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다며 세금, 공항 사용료 등에서 정부의 과감한 감면 혜택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감천항 부두에 계류 중인 러시아 선적 4,400톤급 트롤 어선에서 러시아 국적 선원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급히 신고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B씨가 선박 출입문을 통제하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강서구 명제동에서 20대 남성 A씨가 5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크레인을 동원해 A씨를 들것에 실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술에 취해 걷다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KT가 코로나19로 프로농구가 중단된 4주 동안 외국인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T는 최근 앨런 더햄과 바이런 멀린스가 코로나19의 불안감을 느껴 자진 이탈하면서 외국인 선수 2명이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현재 21승 22패로 6위를 달리고 있는 KT는 경기가 중단된 기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위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경위가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 의뢰한 의료생협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해 문제의 의료생협을 운영한 A씨의 전직 동료 경찰관이 10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경위는 사건 관련으로 정식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군 고속정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장병 7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군이 민간 전문가를 참가시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등에 따르면 사고조사 합동조사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며 해군 안전단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분야에서 관련 전문학과 교수와 국과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 공개와 관련해 해군은 장병 가족 등을 대상으로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중상자 2명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수술을 한 뒤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전국 73개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를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마스크 공적 공급처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마스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상의에 설치된 코로나19 피해 기업 신고센터에도 이 같은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특히 산업단지 현장 기업 대부분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와 거리가 먼 데다 회사 차원에서도 방역용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상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청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방역을 집중 실시합니다. 군청은 개학이 오는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내 집중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예비비 9억 4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약품, 장비, 물품 등을 확보한 데 이어 방역 인력도 79명으로 확대해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햇살이 좋은 데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와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한낮에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한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온 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